실제로 통계가 나오는 걸 보면 다 같이 잃고 있는데 주변에 벌었다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많이 벌었던 것이 그게 평균치다. 지금 잠깐 떨어진 거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나는 벌고 있다. 인지 오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을 하실 때 시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객관적인 게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수원입니다. 오늘은 쓸모있는 심리학, 주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 투자에 관련된 사람의 행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주식 이야기를 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주식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이제 아는 분들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떤 친구 의사가 자기네 병원에 전공의가 이제 주식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막 환자들 봐야 되는데 그 틈새에 계속 뭐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너 정신 나갔어?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병원에서 잠시라도 틈이 나면 그걸 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환자분들이나 누가 보면 얼마나 이게 안 좋아 보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게 약간 중독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 행동에 대해서 요새는 심리학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주식 심리학 이런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주식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죠. 하루 종일 주고 계십니다. 계속 오르고 내리고 추세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너무 바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저가일 때 사서 고가일 때 얼른 팔고 내려가면 또 사서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자주 사고 팔고 하면 이윤이 많이 남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 사고 파는 간격이 좁을수록 이윤이 적습니다. 실제로 통계가 나오는 걸 보면 다 같이 잃고 있는데 주변에 벌었다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허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가장 많이 벌었던 것이 그게 평균치다. 그게 맞는 것이다. 지금 잠깐 떨어진 거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나는 벌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인지 오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식을 하실 때 뭐가 달라지냐면 시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객관적인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고 일이 많았어요, 회사에서. 그러면은 저녁 때 시간이 오늘 정말 길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반면에 특히 노인분들 중에서 특별한 일이 없이 오늘이 지나갔고 지난주랑 별게 다른 게 없었다. 그러면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늦게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영국 속담에 쳐다보고 있는 주전자는 물이 끓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주식 얘기로 돌아가서 주식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갑니다. 시간이 안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주가가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다른 행동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멘탈을 지키면서 주식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중독이 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고 시간을 다양한 것에 쓰면서 스스로 분산시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대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이 달라지는데 기대라는 게 빨리 오를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더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도 저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이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이랑 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 머리도 활발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예전에는 걸어 다니면서 사색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그리고 정신 건강뿐이 아니라 인지 기능에 좋다. 이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밖에 나가서 한 바퀴 걷고 오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점인데요.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감정을 누르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의외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을 할 줄 알고 감정을 이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주식시장에서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기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랑 관련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서 지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 지능이란 것이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키워서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멘탈을 지킬 것인가, 건강한 멘탈을 지키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교수님도 따로 주식 투자를 하시나요? 저는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학과 선생님들랑 저도 이제 친한데요. 경제학 선생님들은 주식 단기로 하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냥 길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즘 주식시장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우울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단기간으로 보고 빨리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지는 마시고요.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길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러면 여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